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우리 시장에서 원전주가 이렇게 요동을 치다니요. 웨스팅하우스와의 한수원 간 체결된 계약의 독소 조항이 알려지면서 어제는 급락, 오늘은 또 급반등이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루 만에 이렇게 원전에 대한 분위기가 호재성 뉴스로 좀 도배가 된 거는 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 원전주 이제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걸까요, 대표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너무 뉴스에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악재와 관련된 것은 지금 알려진 거로는 이제 그 계약서가 완전히 오픈되지는 않았지만 내용상으로 놓고 보면은 상당히 어쨌거나 좀 악재스러운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국회에서 산자위에서도 얘기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많이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것을 하루 만에 또 이건 이제 한수원 쪽으로 나왔던 얘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오히려 이제 조인트 벤처 JV를 같이 협력을 하면서 오히려 미국에서의 그러한 이제 수주 가능성, 그다음에 같이 그렇게 협력해서 원전 사업을 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이 어쨌든 조금 나오다 보니까 이게 얼어붙은 투심을 완전히 반전시켰던 그런 얘기가 나온 거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 거는요. 첫 번째로는 이 웨스팅하우스 자체의 지분 구조, 제가 이제 보내드린 걸 좀 그림을 잘 그려주셨는데, 결론은 웨스팅하우스는 냉정해 보면 주주만 보면은 캐나다 회사입니다. 그러네요. 예, 이제 캐나다의 이제 브룩필드의 그 에셋 매니지먼트라는 모회사가 있고, 그 자회사인 브룩필드 재생에너지 파트너스, 그 회사가 지금 51% 갖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전 세계 우라늄 이제 광산 갖고 이제 생산하는 그 카메코라는 회사, 이 회사가 지금 2대 주주. 그리고 둘이 합치면 100% 결국은 캐나다 회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과연 이것이 마가 정신에 이게 적합한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재밌게 본 것 중에 하나는 이 브룩필드에 누가 몸을 맞섰냐면, 지금 트럼프와 가장 각을 세우고 있는 마크 커니, 현재의 캐나다 총리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약 5년간 브룩필드 모회사의 부회장을 지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당히 브룩필드하고 마크 커니 현재 총리하고는 딱 뛸 수가 없는 관계인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보면 어떨 때는 상당히 국익 관점에서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떨 때는 상당히 좀 사적인 느낌도 많이 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웨스팅하우스를 중심으로 미국 내의 원전 사업을 할 수밖에 없게 하겠지만, 지금 왜냐하면 거의 독보적인 이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트럼프의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조인트 벤처니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지나고 나서 윤곽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모든 그 투자의 집중도를 너무 여기에만 집중하시는 것은 나중에 변동성에 상당히 노출될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좀 조심할 필요가 또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해 봅니다. 자, 사실 대표님께서는 늘 원전주와 함께 봐야 한다고 하셨던 것이 바로 우라늄 가격입니다. 추이를 보면 큰 폭으로 하락 중이고, 또 우라늄 채굴 기업의 주가도 고점 대비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렇다면 원전주도 지금 고평가 영역에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지금 국내에서 원전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 얘기가, 현재 주가는 향후 10년치를 당겨와서 그래서 지금 가격을 반영하는 겁니다.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소위 상승폭과 관련해서는 우라늄의 가격과 원전주의 가격은 당연히 그 상승폭이나 하락폭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어쨌든 방향성은 같이 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봤던 우리 이제 저희 카메코 같은 회사도 연초 이후에 사실은 지금 한 60%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카메코가 1등으로 들어가 있는 글로벌 ETF,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글로벌 X의 우라늄 ETF URA, 이것이 지금 붉은색 선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노란색 선으로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게 우라늄 선물 가격입니다. 추이를 보시면
이게 좌우축으로 그려놔서 높낮이는 다릅니다. 선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덜 움직이고요. 그러네요. 예, 주가는 좀 많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보시면 큰 방향성은 같이 간다 보실 수 있는데 확실한 것은 우라늄의 선물 가격이 사실은 주가와 비교해서는 좀 그렇게 세지 못하고 먼저 좀 빠졌고 약간은 횡보하는 듯한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죠. 결론적으로는 현재 글로벌 렉스 우라늄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들어가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니 현대 그 건설 같은 데가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주가가 향후 10년치를 선반영해서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현실 감각이 좀 돌아오면서 일정 부분 조정을 받고 있다고 본다면 그것이 어째 보면 우라늄 가격이 먼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라고 봐서 우리 그 고성장을 기대해서 고평가돼 있는 우리 회사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성장성에 대한 그 숫자들을 분기 실적마다 보여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앞으로 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부담감은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는 측면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명심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펀더멘털만 바라보면은 우라늄 가격을 보면은 확실히 지금 고평가 영역에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국내 증시는 내러티브의 힘이 대단하잖아요. 내러티브만 탄탄하게 형성이 되면 또 무섭게 가는 것이 국내 증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개인분들이 너무 사랑하는 또 종목 중에 하나기도 하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한미 정상회담 다음 주에 있을 이 정상회담에서 조선 플러스 이제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또 아웃퍼폼이 세게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기대감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주신 대로 정말 기대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사실은 그 조선주가 완전히 소위 말하는 관세의 무풍지대가 됐고 소위 트럼프 관세 역풍을 맞으면서도 그걸 완벽하게 뚫고 나갔던 게 마스가 프로젝트였지 않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혹시라도 이번에 그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시장에서 기대하는 대로 마스가 제2의 마스가인 마느가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마느가도 있더라고요. 예, S 대신에 N을 넣으면은 마느가쯤 되겠죠. 신조어 너무 많아요. 네, 빨리빨리 배워야 맞습니다.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미국과 오히려 우리가 원전을 미국에서의 그런 시공 능력이 이런 게 부족하니까 같이 협업할 수 있다면 제2의 그러니까 마스가 같은 이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확실하게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악재가 두 가지가 있죠. 웨스팅하우스하고 우리나라하고의 맺어진 그 계약을 보면 크게 성장성과 수익성 모두에게 악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수출 제한 구역들이 돼 있는데 대체적으로 유럽 같은데 미국과 우리가 경쟁하던 지역들이 대부분 수출 제한 지역에 들어가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데는 중국과 러시아가 힘이 센 중동이나 남미 같은 데거든요. 동남아, 아시아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게임을 해야 되는 지역에서 성장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성장의 소위 유리천장 같은 게 지금 당장은 생긴 거다.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수익성 측면에서 놓고 보면 웨스팅하우스에 로열티도 줘야 되고 그들이 만드는 기자재도 의무적으로 좀 사줘야 된다는 것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엄청나게 노력해갖고 뭘 따와도 그것에 대해서 돈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이번 한미 협상, 소위 정상회담에서 일정 부분 좀 해결이 될 수 있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고 혹시 또 그들의 주주가 캐나다이기 때문에 또 트럼프가 또 의외로 또 우리한테 큰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되려. 네, 생각도 그런 기대도 해보지만 냉정하게 이건 민간 기업이잖아요. 민간 기업과 또 우리나라의 민간 기업과의 어찌 보면은 그러한 그 계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쉽사리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것을 너무 미리 예견해서 거기에서 투자를 했다가는 또 되치기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투자자분들도 꼭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오후에 대통령실이 이제 삼성전자 관련해서 어제까지만 해도 로이터 통신, 블룸버그 통신이 보조금 지원할 테니 지분을 달라라는 사실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사실 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것처럼 다음 주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사실 조선과 원전 우리 좀 도와줘라고 미국 쪽이 요청은 했다 하지만 협상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좀 말이 뒤바뀔 가능성은 적은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차적으로 이것은 기존의 이제 관세 협상 이런 것과 큰 그림에서는 궤를 같이 하지만
현재의 정상회담에서 언급될 얘기가 아마 여기서 뭔가 확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것이 서로 미워하면 닮는다고 이 결국은 미국이 하는 이것이 미국 예외주의가 발전을 해서 국가 자본주의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국가가 그 민간 기업들의 그런 그 소위 주인이 돼서 모든 것을 결정해 주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가만 보면 이것이 어디서 봤냐면 중국이 그렇게 합니다. 생각해 보면 중국이 소위 그 국영 기업들을 써서 거기에 보조금 넣고 그들을 향해서 원하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 소위 말하는 수출 위주로 지금 국가를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어찌 보면 트럼프가 그걸 원하는 거고 그것의 한 방식으로 지금 인텔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고 이것이 뭐 10% 얘기가 있지만 이건 돈이 지금 인텔에 없어서 그렇고 길게 보면 원하는 건 황금주의인 것 같습니다. 골든쉐어 얘기가 나오는데 뭐냐면 한 주를 갖고 있는데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한 주. 이것을 지금 해외의 주요 기업들한테도 미국에 투자하면 우리한테도 그 권한을 내놔라는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는 거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뭐 사실은 무슨 주가 희석이나 이런 데에 큰 영향이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각 나라의 핵심 주력 기업들의 소위 경영에 참여하고 전략에 참여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치명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것은 그쪽으로 안 가게끔 사실은 미국을 제한 나머지 국가들이 우리 예를 들면 뭐 대만하고든 네덜란드하고든 이런 데하고도 힘을 합쳐서 좀 상당히 뭐랄까 이것이 안 되는 방향 쪽으로 가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